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나왔지만 그래도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코스피는 0.1%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오늘 2,500포인트를 지켜주었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이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차례 정도 2,5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0.1%의 상승이 나왔지만 2,500포인트를 쉽게 깨지 않았다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비슷하게 상승폭을 보여주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포인트를 이탈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다운 상승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의미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들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어제는 엔비디아의 한 차례 하락이 나왔던 만큼 반도체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는 조금 쉬어갔었네요.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힘을 불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린 업종 없이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로서 3거래일 연속으로 2,5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고 오늘도 외국인이 1,0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별다른 특징 있는 수급은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으로 8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걸 11월로 한정해서 본다면 이틀을 제외하고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달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달에만 무려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7천억 정도, 기관도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에너지솔루션은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상장하고 처음으로 외국인의 1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모처럼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금양, 포스코DX.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지만 오늘은 매수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하이브,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 카카오. 기관도 마찬가지로 큰 매수세가 들어온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한 차례 상승이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큰 상승은 아니었어요. 나스닥이 0.4% 상승이 나왔고 조금은 시가보다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비슷하게 0.4%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0.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0.3%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0.3%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 남은 일정들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 오늘 목요일하고 내일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로 휴장이 들어가요.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휴장은 아니고요, 짧게 운영이 되고 조기 폐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날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연동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휴장과 함께 또 금요일에는 조기 폐장을 하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큰 변동보다는 약간의 시장의 갈피를 잡지 못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일정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국제유가도 6%의 급등이 났었고 이 부분에 시장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제는 장중한테 급락이 나왔었고 물론 일정 부분은 회복이 되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고, 또 오늘은 장중한테 1% 이상의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오펙 플러스 회원국 중에서 몇몇 회원국들이 감산을 반대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감산 논의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감산 회의가 있을 것으로는 전망이 되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다 지금 감산을 합의한 것은 아닌 만큼 혹시나 추가 감산이 된다고 해도 지속성을 예상해 봤을 때는 더 이상 감산 이슈로 유가의 급등이 나오는 것은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많이 짓눌렀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0월 중순에 5%를 찍고 나서 계속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4.4%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은 가을보다 연말이 될수록 조금 더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참조하진 않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연말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지금처럼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가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환율도 참조해보면 좋겠죠. 어쨌든 환율이라는 것도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또 국제 유가도 크게 뛰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율도 안정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9월, 10월 그때 시장이 많은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이런 대외적인 요소들 그게 지금처럼 안정화를 찾는다면 우리가 굳이 연말에는 시장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또 내일은 짧게밖에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흐름을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기준을 삼기에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보면 어제 엔비디아가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빠졌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런 흐름들을 조금 더 참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그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2% 하락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추세를 보더라도 추세는 계속 상승 중이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 보면 계속 추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상승적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은 지루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힘을 상승적으로 틀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2차원지 관련주는 사실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아요.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과연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을 했던 만큼 공모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거품 논란이 없었던 만큼 그에 따라 상장 직후부터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상장한 지 5일이 지난 만큼 이제부터는 많은 2차원지 관련주와 더불어서 비슷한 시각들이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실적이라든지 또 업황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따금씩 나올 수 있는 보유회수 물량들 그때 한 번씩 더 주가가 또 크게 꺾일 수가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30일, 60일 그리고 6개월, 1년 이 시점을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필히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2차원지 관련주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눌러주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모으고 또 반등이 나온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 헤드앤숄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2차원지 관련주가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차원지는 철저하게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꼭 선행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다운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급적으로 볼 때는 또 매수하기에는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한번 분명히 수급적으로 신호탄을 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기회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